벌써 윤정년이랑 하기로 결정한 거 아니지? 내 상대역 내가 해줬으면 좋겠어. 허영선은 여성국 극단의 합동공연 바보와 공주, 문옥경과 서혜랑의 아역 오디션이 커플끼리 지원하는 방식이란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자인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공주 역할로 구슬하기를 훌륭히 해냈던 홍주란을 떠올렸고 주란과 친한 동무인 윤정년을 슬그머니 견제할 수밖에 없었죠. 윤정년이 홍주란에게 제안을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단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홍주란을 불러 세워 자신과 함께 오디션을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홍주란은 허영서의 말을 듣고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주란은 당황해하면서 말을 하길, 영서야, 먼저 제안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나는 말이야. 그때 윤정년이 홍주란의 손을 급히 낚아챘고 허영서에게서 주란을 떼어내면서 말을 하길, 아따, 허영서 니는 왜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를 혀서 우리 주란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그러잡냐. 주란이는 내랑 할 거니께 그만 김칫국 마셔라잉. 그렇게 허영서를 향해 메롱 혀를 낼름거리며 촐싹대면서 홍주란의 손을 이끌고 건너 안채로 넘어가는 윤정년이었지만 자신에게 이끌려오는 내내 표정이 밝지 않은 홍주란을 보면서 마음이 무작정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비장한 목소리로 주란에게 말을 하길, 주란아, 나는 니랑 꼭 같이 하고 싶지만 만에 허나 네가 싫다고 한다면은 너를 영서에게 보내줄 생각은 있어. 그니께 솔직하게 네 생각을 한마려봐. 홍주란은 윤정년의 눈을 지그시 쳐다보았고 윤정년과 하고 싶지 않은 진짜 이유에 대해 솔직히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만 하다가 속으로 말을 하길, 정년아, 나도 너랑 함께 연기하고 싶어. 근데 말이야, 너랑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너랑 연기를 하면 말이야, 심장이 쿵쾅대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대사를 잊어버릴까봐 겁이 날 정도야. 내가 지그시 내 눈을 바라보면 난 숨을 쉴 수가 없어. 마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듯한 그 강렬하고 진지한 너의 눈빛을 보는데 어떻게 내가 안 떨릴 수가 있겠어? 너랑 연기를 하면 그건 더 이상 연기가 아닌 게 돼.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하고 커플 역할 오디션을 볼 수 있겠냐고. 넌 나를 친한 동무로만 보겠지만 말이야. 정년아, 너는 나한테 말이야, 친한 동무 그 이상이 되어버렸어. 라고 쏘갯말을 하며 정년을 뚫어져라 바라봤고 홍주란의 대답을 애타게 기다리던 정년은 기다리다 결국은 승질머리를 내면서 오해를 하고 말길, 아따, 뭔 놈의 대답이 그리 느리다냐? 네 아무래도 나보다는 영서가 더 좋은 거제. 내 실력이 영서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냐? 둘이 호흡이 잘 맞는 건 나도 알제. 그려. 내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알겠어.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실력을 갈고 닦을 테니께 허영서랑 하겠다고 쉽게 결정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란께. 항상 겸손하고 자기 발전적인 태도를 가졌던 윤정년은 자기가 그동안 무대에서 보인 실수 때문에 홍주란이 결정을 못 내린다고 오해했고 더 실력을 갈고 닦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소복이 백도행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정년의 심장을 뛰게 했어요. 강소복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하길, 이번 합동공연 오디션은 무엇보다 창 부분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소리에서 판가름이 날 거다. 강소복의 이야기를 들은 백도행이 대답하길, 그럼 소리에 강점이 있는 정년이가 옥경이 아역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정년이가 서해랑 아역을 맡을 상대역만 잘 구해오면 승률이 높겠어요. 그러자 강소복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길,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정년이가 소리 하나는 기가 막히지. 채공선을 가르쳤던 임진 선생님께서 이번 오디션에 오신다면 자신의 수제자 채공선의 딸이 바보 왕자 역을 맡아서 오디션을 보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텐데 말야. 공선이의 단점을 모두 장점으로 승화시켜 우리나라 최고의 소리꾼으로 만드셨다가 공선이가 사라진 뒤 상심이 크셨거든. 박도행은 채공선이 갑자기 사라진 후 임진 선생님이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지 상상이 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중 둘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정년이가 갑자기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작거리로 나가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묻기 시작하길, 아따, 임진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단가요? 지가 임진 선생님을 꼭 만나야 하는디요. 사람들은 임진이란 사람을 찾아 헤매는 정년을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았지만 정년에게는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바보와 공주에서 중요한 건 소리이고 자신의 부족한 소리를 장점으로 승화시켜줄 유일한 사람이 임진이라는 사실에 심장이 쿵쾅대며 뛸 뿐이었죠. 그때 한 남자가 정년을 보며 말을 하길, 임진 선생님 댁은 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돼요. 근데 무슨 일로 임진 선생을 찾으시오? 그러자 정년이 그 남자의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맙다면서 고개를 조아리며, 아이고 고맙소. 내 은혜는 잊지 않겠소. 라며 인사를 하고는 사거리 왼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정년이는 지난번 연기의 천재를 쫓아다니며 자기만의 방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소리의 천재를 찾아가서 자신만의 바보 왕자를 만들겠다 다짐했지만 이번만큼은 하늘이 정년이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정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년이의 소리를 들은 임진 선생은 채공선의 따림을 단박에 알아봤고 정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너희 어머니는 건강히 잘 계시냐? 정년이는 어머니가 소리하는 걸 반대하셨지만 꼭 성공에 돌아가기로 약속드렸다면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임진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런 정년이의 열정을 높이 산 임진은 집중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포 아래에서 발성 연습을 하고 임진이 연습하라는 양의 2배를 연습하던 정년이는 순식간에 목이 상해버렸고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정년이는 살면서 이런 적이 처음이었어도 곧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년이의 목소리가 상한 것을 본 임진 선생은 그만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목에 무슨 짓을 한 게냐? 내가 목을 아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까지 연습을 한 게야? 내 어미처럼 너도 어찌 이리 미련한 게냐? 임진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정년은 그제야 무언가 상황이 잘못 돌아가는 걸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년이는 임진 선생의 집을 나와 국국단에 돌아왔고 목 상태가 호전되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정년이의 상황을 모르는 기자들은 채공선의 딸이 나타났다는 저작거리의 소문을 사실 확인한 뒤 기사로 내기 시작했고 한기주 딸 허영서와 채공선 딸 정년이 두 천재 소녀의 한판 승부가 시작됐다면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주는 자신의 이름이 세간에 오르락내리락하자 절대로 영서가 오디션에서 탈락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강소복 단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허영서 엄마 한기주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강소복은 평소 허영에 가득 찬 한기주를 탐탁지 않아 했기에 의뢰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때 한기주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단장님, 제가 이번 오디션에서 심사위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자 강소복이 코웃음을 치며 말을 하길, 뭐라고요? 아실만한 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서가 오디션을 보는데 영서 어머님께서 심사위원을 맡으시다니요. 그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십니다. 강소복의 말을 들은 한기주는 TV와 영화 때문에 입지가 약해져가고 있는 국국단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돕겠다고 설득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던 한기주는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까지 하고 말았죠. 단장님께서 쉬쉬하고 계시지만 이미 저작거리에는 매랑국국단에 재무부장이 돈을 들고 튀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국국단에서 알게 된다면 과연 매랑국국단과 합동공연을 하고자 할까요? 언제 파산할지도 모르는 매랑국국단과 말이죠. 저도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어렵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섭섭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한기주는 오디션의 심사위원이 됐고 강소복은 그녀의 협박을 이기지 못한 자신의 빈약한 재정 상황이 씁쓸할 뿐이었죠. 한편 정년이의 목이 상했다는 소식을 들은 홍주라는 정년이를 돕기로 마음먹었고 정년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디션 나가려면 이제부터 연습해야지. 연습 시작하자. 정년이 너랑 같이 오디션 나가고 싶어. 그렇게 윤정년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자 오히려 자신을 버리지 않고 찾아와준 홍주란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고 홍주란이 공주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함께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으나 목소리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터라 더 이상 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년이는 홍주란을 위해 국국단을 떠나버렸고 홍주란은 어쩔 수 없이 허영서와 커플이 되어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라진 윤정년을 고향에서 도로 찾아온 강소복은 아직 늦지 않았다면서 상한 목소리도 충분히 매력있고 연기 톤으로는 오히려 더 좋다고 격려하며 윤정년을 오디션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윤정년의 혼이 담긴 목소리가 오디션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